네, 오늘 다룰 주제는 유보 통합에 대한 이야기죠.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 유보 통합의 의미가 과연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다 보니까는 좀 관심 밖의 분야일 수도 있는데 유보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 유보 통합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겠다 그거거든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합치겠다. 같은 성격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굳이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겠다는 건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현장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들, 우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죠. 그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 통합은 제가 볼 때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유보 통합을 하려고 작정한 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보 통합을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좀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자, 그 배경에는 일단 열심히 일하는 교육부 장관이 있기 때문이고요. 30년의 숙제를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말하는 유보 통합은 무엇인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명목은 있어요. 교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양육비를 해소하겠다. 엄청나게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편에 서서 되게 선하게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듯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측의 무게를 균형 있게 합치는 것을 말하죠. 그게 통합이고 그게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되게 건강한 방향인데 지금 보면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결국 이것을 관리체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교육부 자체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역사적인 어떤 보육에 대한 접근,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운영해왔던 그런 체계들, 그런 기능적인 어떤 순기능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무시를 한 상태에서 교육부가 단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의 접근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진행이고 독단적인 지금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게 시작점이거든요. 첫 단추가 균형이 안 맞는 가운데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 통합이 아니라 교육부의 점령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보 통합이 아니고 어쩌면은 유보 점령이다. 교육부가 유보를 점령을 하는 순간이 왔고 그리고 모든 관리체계와 어떤 순서 그런 것들을 지금 팀을 꾸려가지고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전국의 전리품을 회수하는 것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 너네들도 어쨌든 뭐 정책 하나 뭐 업적을 하나 남겨야 되고 어차피 입 밖으로 유보 통합을 하겠다고 이미 말을 꺼냈으니 유보 통합을 하고 일원화를 하는 체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 백보 양보해가지고 어쨌든 너네 입장을 받아들여서 일단 그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교육의 대상 연령은 좀 구분해라. 지금 니네가 0세부터 만 5세까지 이거를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교사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아의 발달적 시기상 개월수 차이만 생긴다 하더라도 그 발달 과정과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연령과 수준으로 관주하고 모든 교사를 그냥 막 구분 없이 그냥 다 투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 이거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 뿐만이 아니고 유아들의 발달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부모만 되더라도 너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과 발달 수준에 맞게끔 접근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따로 구분지어져야지만이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질적인 어떤 교육 현장에 노출이 되는 것이지 이거 지금 뭐 뒤죽박죽으로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질적인 교육을 기대한다? 국가가 교육의 질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너무 넌센스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교사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정책에서 이 유보통합에 관련된 부분에서만큼 이 교사들의 내용을 철저하게 반영하지 않느냐면 유보통합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보통합의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외형적 결합에 초점이 있고 내부 통합은 나중에 차차 자연스럽게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요겁니다. 요게 이 유보통합의 핵심이에요.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유보통합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고 갈등이 생기고 니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는 니네 문제다 라는 건데, 이런 무리수가 왜 가능하냐, 이런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이유가 뭐냐, 성렬이 형이 시켰기 때문에 주호가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얘는 보세요. 저희들의 목표는 높은 질을 만족하는 교사의 수준, 그것을 저희들이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쪽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가가 질 높은 교사의 수준과 환경적인 어떤 교육, 아이들이 머무는 교육 환경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라는 오만한 이런 말들을 감히 지가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도 없는 것들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형이 시켰기 때문에. 자, 왜 시켰느냐? 그럼 이 형은 역사의 길이 남을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유보통합 30년 동안의 숙제를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유보통합의 타이틀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뽑았다? 국민이 뽑았다.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맞이하게 된 건데, 그러면은 얘는 또 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있는 직분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잘리거든요. 이 보세요, 얼굴에 무슨 교육에 대한 이념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돼서 급급한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냥 모습이죠. 그래서 요것은 외형적 결합이 조속히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자와 현재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자의 완벽한 하모니 콤비네이션이다, 이게. 엄청난 팀워크다. 그래서 누굴 원망하느냐? 누굴 원망했어요? 우리의 손으로 뽑았으니까 우리의 손을 원망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교육에 대한 이념이 없는 사람이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거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부 장관이 말하는 교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가 정말 실현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이 영유아 시기에는 한두 개월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발달적 특성과 성향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똑같이 묶어갖고 한 번에 관리하겠다? 교사도 통합을 시키겠다? 이 방법은 정말 탁월한 교육 환경의 격차 해소는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의 발달에 따른 전문가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다 같이 저하가 돼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모든 교육의 질과 어린이의 질을 최하급으로 맞춰가지고 이 최하급의 평준화로 인한 격차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을 최하급으로 맞추는 방향에서 이 격차를 해소를 했으니까 이 공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교육 환경의 격차를 우상향을 하는 방향에서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말은 아니잖아, 이게. 교육 환경의 격차만 해소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급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격차를 해소를 해도 해소를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공약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 아니면은 바보 둘 중에 하나인데, 교육부 장관까지 갔으면은 천재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국가가 교육의 질을 책임지겠다, 교사의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되게 오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교육 분야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결국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교육의 질은 교육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개발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사를 그냥 구분 없이 한 통합 구간에 그냥 마구잡이로 때려놓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하나 없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호소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교육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네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교육의 질이 상향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교육의 질을 운운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육 현장의 종사자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우겨넣기로 일단은 타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일단 아몰랑 정신이에요. 외형적인 결합을 먼저 일단은 강행하고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거는 니들이 알아서 나중에 정책이 교육의 질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이고 두 번째가 얘네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교육의 양육비를 던다고 하는데 교육의 양육비를 덜잖아요? 무상교육을 병설 유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에 살고 있지만 병설 유치원이 문 닫기 직전이에요. 이런 원리라고 따진다고 한다면은 무료 기관인 병설 유치원은 아이들이 미워지게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안 보내요. 그나마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으로 교사의 월급이라든지 행정 운영 관련된 것들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병설 유치원이 버티고 있는 거지. 한 학급에 애들이 5명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안 보내요. 그런데 175만 원이나 하는 영어 유치원, 지금 소위 말해서 영어 유치원이거든요. 여기는 문을 닫는 것도 있지만 대박이 나가지고 학급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영어 어학원, 그러니까 학원이거든요. 근데 마치 유치원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것 뿐이죠. 175만 원인데 대전에서 2학급으로 시작했던 영어 유치원이 이제는 7학급으로 내년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실태를 잘 알고 있는데 승승장구를 해요. 그런데 부모의 양육비를 던다는 정책을 합니까? 그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육 현장의 실태, 부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요에 대한 트렌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소수의 의견, 너무 치중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명분은 사실 그냥 겉핥기식의 명분일 뿐이죠. 진짜 이유는 뭐예요? 진짜 이유는 요 이유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자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자의 몸부림이다, 사실은. 거기에서 사실은 이 유아교육, 유보통합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을 들어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호소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유는 얘네들한테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얘는 이 목표만 성취하면 그뿐이에요. 왜냐면 이 정책이 나왔던 자체가 뭐냐면 내부 통합은 나중에라고 하는 방향을 이미 잡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호소는 그냥 뭐 징징대는 이야기 수준인 거죠,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될 겁니다. 연애를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 갈등을 겪고 그래서 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실존해서 연애를 경험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글로 배운 작자들이 이 정치질을 하면서 내 정치 행보에 유리하냐, 이런 정치적 이윤, 정치적 이익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상태에서 이 정책을 운영을 하니까 생기는 개탄스러운 결과다. 예,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보통합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없다. 그냥 정통으로 유보 점령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다입니다. 왜?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들끼리 무슨 시범 운영하고 마치 무슨 뭐 반도체 핸드폰 오작동하는지 아니면 어떤 게 해야 더 적합한 기계 장치법인지처럼 기계 테스트하듯이 그냥
여기에 대구에는 유학비 경감 한번 해보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도 한번 해보고 대구 경기는 거점형 방과 후 과정도 운영해보고 이런 식으로 부품 만들어 가듯이 이런 차원에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부한테 논리적인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보 통합을 가장한 유보 점령에 대한 이 정책 방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남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개탄스럽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